안녕하세요.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하는 이지윤입니다. 현재 예술을 세상에 숨쉬게 하는 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그건 아프리카 피버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미술 거래 플랫폼 아트넷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계의 현대미술 작가들의 옥션 경매가가 46%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미술이 세계 중심에 되었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 미셸 바스키아, 특별한 작가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만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높은 그림값을 자랑하는 장 미셸 바스키아 뒤를 이을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언제나 작가들을 보면 그 작가가 태어난 그 시대, 그리고 그 작가 개인들의 경제적인 상황, 심리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됩니다. 장 미셸 바스키아가 태어난 1960년도 엄청난 빠른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죠. 과거의 기득권들이 만들어내는 논리랑은 달리 피부색이 무엇이든 학벌이 뭐든 집안 재력이 있든 없든 실력만 있으면 히로가 될 수 있다. 제임스 딘, 이런 사람들이 대중문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중문화 하면 한 명 더 생각나는 엄청난 스타가 있죠. 마이클 잭슨입니다. 바스키아는 자기의 동시대를 살아간 마이클 잭슨과 같은 인물들을 보면서 흑인도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바스키아는 8년간 무려 3,700점이 넘는 작품을 쏟아냅니다. 모든 올드한 것은 바보다, 쉬트다 라고 하는 same old shit라는 그런 낙서 작가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거리에 아주 거칠고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미술계에 끌어와서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 것들을 솔직하게 마구잡이로 그려내는 본능을 표출해내었습니다. 밑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않아요. 오일 스틱이나 스프레이 페인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그야말로 거기에 그대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들에는 자기만 갖고 있는 그런 표현들과 상징들, 보편적인 것들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자, 바스키아는 잘생겼고요. 너무나 패셔너블 해가지고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사람들이 따라 붙었고 그 당시에 GQ부터 모든 매거진을 도배를 할 만한 그런 스타적 역량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참으로 기막힌 앤디 워홀과의 운명적 만남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전 세계 미술계를 흔드는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이 모든 행보들이 오늘날의 아프리칸 컬처 예술가들의 출발점을 예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스키아는 아프리카 예술가도 주류 미술계를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가로수길이나 성수동에 가봐도 정말 바스키아 같은 그런 비슷한 그림들 좀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든 외국이나 어디를 가도 바스키아의 영향력이 이제 보이는 거죠. 1961년생 마크 브래드포드를 저는 첫 번째 인물로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 운이 좋게도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LA를 백그라운드로 일했던 이 시대의 또 최고의 현대미술 작가의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1년 차이 나는 뉴욕 백그라운드로 일을 한 바스키아와 LA를 중심으로 작업을 했던 마크 브래드포드가 핫한 서울에서 함께 전시를 열게 된 것입니다. 마크 브래드포드는 제가 사실 만난 적이 있는 작가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꼬마 시절에 큐레이터로 부산 비엔날레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에 와서 마크 브래드포드를 만났습니다. 종로 뒷골목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 길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마크 브래드포드는 그 길을 너무너무 놀랍게 생각했고 그 뒷골목에서 나오는 그런 폐지들과 재료들을 가지고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의 삶을 반영하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LA에서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죠. 그 미용실 바닥에 깔려져 있던 머리카락, 파마할 때 쓰는 파지, 또 광고지 이런 전단지들이 다 연결돼서 그런 것들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정말 거대한 풍경화 같고요. 대규모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마크 브래드포드가 전시를 한다고 하면 정말 큰 공간이 아니면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압도적인 스케일로 관람자가 작품에 담긴 미술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느끼도록 유도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아마 그 전시를 가시면 첫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큰 카페트처럼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제목이 떠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이 181평이거든요. 거리에서 수집한 여러 다양한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긴 띠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재단에서 노끈으로 이어붙여서 만든 회화이자 설치 미술입니다. 그는 노동이 미술이 되고 또 예술이 노동이 된다. 그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작가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작가와 또 그 공동체가 살아낸 삶들이 현장의 작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도시의 계층 구조, 또 사회적 상처, 인정적 분리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62년생 진짜 멋진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잉카 쇼니바레입니다. 사실은 나이지리아를 조금 아시는 분은 제가 잉카 하면 이 사람 나이지리아 출신의 백그라운드가 좋은 집안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골드스미스 출신의 작가였고요. 우리 알겠지만 스티브 호킹과 같은 루게릭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평생 휠체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자기의 그 아픔이 있지만 그거 안에서 정말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이지리아는요, 굉장히 화려한 패턴의 굉장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패턴, 문양 그런 것들을 갖고 문화적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조각, 회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종, 식민주의, 세계화 이런 정체성과 같은 거를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는 하는데 사실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남이 모르는 막 완전히 나이지리아 전통적 이런 게 아니라 서양 미술사에 나오는 것들을 약간 트위스트해서 차용해서 만드는 재밌는 걸 만들어요. 예를 들면 스윙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랑스 로코코 화풍의 그 프라고나르라는 그 그네를 타는 어떤 여인을 할아버지가 이렇게 밀어주는 할아버지 남편과 젊은 부인의 관계를 아주 기막히게 묘사하는 그런 작품을 나이지리아 옷들을 입고 만든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묘하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런 문화적인 해석과 그런 번역을 가지고 하는 작품들을 만들죠. 잉카 쇼니바레가 정말 더 중요한 거는요. 본인만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더 지원하고 싶은 그런 작가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레지던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장님들, 큐레이터들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작가들을 초대해서 나이지리아를 연구하게 하고 새로운 그런 미술을 만드는 무브먼트를 리딩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잉카 쇼니발의 이런 남다른 미술 세계가 런던 한복판에 있는 최고의 테이트 모던에서 멋진 전시를 이끌어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시가 나이지리아 모던. 서구 미술사와는 다르게 발전해온 아주 다양한 작가들을 조망하는 정말 역사적인 중요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아프리카 열풍의 한 부분에 방점을 찍게 하는 균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잉카 쇼니발에는 인종, 식민지주의, 또 세계화, 또 정체성 이런 내용들 갖고 아주 묵직한 주제지만 화려한 색채랑 상징으로 이런 내용들을 풀어가면서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중요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술시장에도 세계적인 갤러리들이 그를 소개하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피버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두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이번 에이펙 때 우양미술관에서 나왔던 보아포라는 작가도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 부인의 초상을 그려서 유명해진 에이미 셰럴드 또한 지금 뉴욕 한복판에 대규모 개인전을 하고 있는 라시드 존슨까지. 이 정도면 열풍 아닐까요? 이 20세기 현대 미술에 워낙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아프리칸 컬처입니다. 이 원시주의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문화라는 게 사람의 본능, 굉장히 그 생것들, 이런 원시적인 것들이 그 원초적인 부분을 진솔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스키아가 만들었던 정말 세계 주류 미술계에 도전장을 던진 이러한 피버가 여러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스키아가 디딤돌을 만들어 놓은 이러한 환경에 새로운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위상이 과연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또 이어지게 될지를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미술을 숨쉬게 하는 이지은이었습니다.